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53분 4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08,800원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핫다네. 오늘은 핫다. 하한가 따라잡기의 최후. 하한가 따라잡기 최후는 마이너스 12% 손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체결됐고 이제부터 올라가자. 그만 떨어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다 체결된 줄 알았는데 한 주가 남았네요. 헐. 내가 다 체결한 줄 알았는데. 아, 개수가 안 맞았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 손실은 오늘의 총 손실 스캐핑 주달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27%고요. 상따 주달에서는 마이너스 16,000원입니다. 단타 주달에서는 15,100원입니다. 이거 지금 하한가는 체결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한가에 걸어놓은 거는 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물량 전체를 제가 다 매도로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 한 줄을 남겨놔가지고, 자, 오늘도 매매일지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잠을 별로 많이 못 자가지고 매매를 하지 말까 막 그런 생각하다가, 그래서 시장이라도 좀 지켜봐야지, 폭락장일 텐데 이 폭락장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걸 좀 그래도 눈에 밟아 놓으려고 HTS를 켰는데, 하한가 따라잡기를 해봤으나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 자, 오늘 일단 선암부터 보죠. 선암 12,000원 손실 보고 나왔는데요. 요건 좀 매수 타점을 좀 잘 보죠. 자, 일봉 차트에서 요 아래쪽에서 매매를 했고요. 요쪽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하한가 따라잡기.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아는데 급했어요. 여기 시가가 마이너스 12%에서 시작했고, 근데 저는 한 마이너스 15%부터 잡았을 거거든요. 근데 더 떨어진 거죠. 더 떨어지고 이 아래서 팔았을 겁니다. 자, 1분봉을 보면 더 자세히 보여요. 하한가 따라잡기 보면은 처음에 선암을 8,820원에 샀습니다. 8,820원 여기서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아마 샀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더 부려서 요거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 위쪽까지 오는 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온 게 아니라 저 하한가까지 근처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1분봉 차트에서 너무 좀 성급하게 했다. 이건 하한가 따라잡기, 낙주 매매,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5분봉 차트로 보면 하락의 끝자락은 두 번째 봉에서 나왔네요.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근데 마이너스 29%까지 갔는데 역시나 그때 한번 들어올리는 누군가의 주포가 있죠. 그 주포에 의해서 제가 기대했던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한번 털리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샀나? 그리고 다음 종목 원익 P&A, 이 결정이 결정적으로 나쁜 결정이었습니다. 단일가 매매를 처음에 이거 들어가려고 할 때 저는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인 줄 알고, 그때 가격이 원익 P&A가 단일가 호가창에서 막 25% 그랬어요. 29%, 28%막 그랬어요. 그래, 장 초반이니까 충분히 올려줄 수 있지 생각하고 거기다 걸어놨는데, 문제는
이게 10분이 됐는데도 체결이 안 되길래 보니까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였다. 아, 그래서 9시 15분까지를 이 원익 P&A를 가지고 다 놓칩니다. 원래 서남도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들이 그러고 나서도 더 남아 있었는데, 원익 P&A 가지고 초반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 그래가지고 기왕 기다린 거 그럼 원익 P&A 갖고 할까?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단일가 매매는 이런 특별히 이런 장대 음봉 넣는 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끝난다. 팔 수도 없다. 팔 수도 없다. 30분을 기다리는 건데 그 3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 지금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 섹터가 다 하락하는 와중인데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를 한 거는 너무 아니라고 바보 같은 판단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보 같았던 거는 이거 지금 본계좌인데 이제 스캘핑 본계좌인데 매도에 이거는 잘 걸었어요. 전량 체결 다 했습니다. 전량 체결을 다 했는데 이거 말고 상따 계좌하고 단타 계좌가 있습니다. 이건 스캘핑 계좌인데 그거를 전량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전량 매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주를 남겨놓고 매도를 한 거야. 스캘핑 계좌에서 매도 체결하려고 했던 그 물량만큼밖에 매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이것도. 이때 사서 30분 사이에 이제 하한가를 가버립니다. 하한가에 매도했는데 일단 뭐 2주만 남겨놓고 다 매도 체결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배운 거는 이런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는데 단일가로 매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봉을 좀 더 기다려서 최소한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그 최소한의 조건은 만약에 9시 15분 이전이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5%에서 거의 29% 사이 그 정도는 돼야지 첫 매매를 들어갈 수 있다. 그때가 그 정도는 기준으로 잡아놓고 매매를 해야 한다. 저는 성급하게 너무 15%가 이게 한가 따라잡기에서 흐름에서 자칫하면 이게 딱 애매한 가격이거든요. 마이너스 15% 이런 가격. 마이너스 15%. 너무 성급하게 애매한 가격에서 진입을 하였다. 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회심의 휴마시스 해봤지만 전체 장이 지금 다 폭락 중이에요. 다 폭락 중이고 그나마도 좀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반등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등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쭉 흘러내립니다. 자, 휴마시스 1봉 차트 이렇고요. 5분봉 차트 이럽니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티다가 요때 다 손절 처리합니다. 요때 사서 반등 주고 해서 잘 하면은 뭐 요런 데까지 미수 써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했지만 요때 못 팔고 이렇게 쭉 떨어진 흐름에서 이것도 결국은 앞전에 큰 손실이 본래 스캘핑의 타점에서 이런 것도 다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손실이 크면은 좀 더 손실 만회라던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하게 스캘핑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못하고 요때 팔고 다시 눌림 주면 그때 또 진입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매매를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시 손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마이너스 4.2%. 그러니까 한번 손실이 크면 다시 복구하는 건 심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큰 손실이 있고 난 다음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큰 손실이 있고 나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최고다. 왜? 본래 페이스의 리듬대로 짧게 스캘핑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때 탈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익 구간을 줘도 못 팔고 이제 큰 손실이 또 나오면 그때서야 손절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휴마시스도 4.2% 손실 보고 나왔고요. 상한가 따라잡기 계좌. 요거 선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아래서 잡았죠. 그래서 올라올 때 살짝 익절. 그 다음은 원익 P&A 하고 휴마시스에서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단타 주달 이 계좌에서는 서남 이것도 이제 하한가 28% 29%일 때 이 두 계좌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샀는데 아쉽게도 서남 같은 경우 요때 샀어요 아래서. 하지만 이 6에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다. 이건 역시도 제가 하한가 따라잡기에 경험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때 살 때 좀 더 기다리고 살 걸 본 계좌를 스캘핑 계좌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예,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좌에서 그래도 이 밑에서 야수의 심장을 발휘를 했고, 예, 올라올 때 팔았다. 하지만 이 계산을 너무 잘못했다. 역시 경험치가 부족한 탓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원익 P&A, 예, 요거 같이 물렸어요. 똑같이 사가지고, 예, 이것도 전략이 잘못됐다. 스캘핑 계좌로만 매매를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릴 때 그 다음에 추후의 흐름을 보고 얘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를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스캘핑 계좌랑 같이 동시 매매가 들어갔다. 이것도 반성할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동시적으로 깨진 이유가 동시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시에 같이 들어간 이유도 본전 욕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전 욕구가 많이 내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원칙을 정하는 건 손실이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미수를 쓰니까 10%는 우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15% 이상이 깨진다. 그럼 그날은 매매 끝내는 걸로. 마이너스 15% 이상이 깨진다. 그럼 그날은 매매를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매매 규칙을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 손실 얼마냐? 59,600원. 마이너스 59.6%를 오늘 매매를 전체를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하한가 따라잡기 실패하면 특히 단일가 매매, 30분 단일가 매매는 그것도 흐름을 잡는 흐름이 있을 텐데 저는 너무 조급했고, 특별히 이게 하한가 따라잡기의 섹터군에 있는 거기에서 단일가 30분짜리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패착이었다. 이런 하한가가 하나의 테마 전체로 섹터를 움직일 때는 그 대장주가 언제 급락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30분짜리 단일가 매매를 선택한다는 건 되게 우매한 행동이었고 최악의 선택이었다. 예, 하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는 기민하게 확 팔 수 있을 때 그런 거래량이 터지는 곳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장 초반일 때 적어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9%라고 하는 처음에 하한가의 흐름이 나올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게 매매 원칙입니다. 처음에 급락이 나오는 시점, 그것도 거의 하한가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때 두 가지 방식의 매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타점은 거래량이 되게 그동안 많이 오면서 상승 주도를 했던 대장주의 경우, 그리고 대장이나 2등, 3등주에서 거의 하한가에서 하한가 근처에 있을 때, 그때 거래량이 수급이 붙어올 수 있는 흐름이면 하한가 따라잡기가 1차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한가가 점 하한가로 막 가는 흐름이 있는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올 때쯤에 그때 하한가가 풀리는 흐름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마이너스 25%에서 29%, 한 마이너스 한 19%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쯤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타이밍이 있다. 그게 딱 두 가지의 하한가 따라잡기의 매매 원칙입니다. 제가 그동안 세워놨었던 그랬고요. 그랬는데 단일가 매매를 하면서 제가 하한가 따라잡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뭐에 씌었죠. 잠도 별로 못 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한가 따라잡기를 단일가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를 하는 거여서 매매를 했다가 저 지금 물렸다. 한 주씩 물려있다. 만약에 이게 탈출이 되려면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15% 20%까지는 가져야 돼요. 지금 5%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거의 15% 20% 정도까지 가주면 그때나 한가가 한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체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있는 테마와 섹터가 있는 종목에서는 그게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간에 단일가주, 그것도 막 거의 한 4등주, 5등주 정도 되거든요. 이 원익 P&A가. 초전도체 테마가 몇 개가 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뭐 덕성하고 파워로직스는 지금 거래 정지 중이고요. 그리고 LS 전선아시아, 뭐 모비스, 탑 엔지니어링, 한양 ENG, 고려 제강, 서남, 그리고 원익 P&A. 원익 P&A가 이게 거의 꼬라비 같은 종목이거든요. 꼴등주에 해당되는 거를 그것도 시간 그 단일가 30분 단일가에서 매매한 거는 정말 우매한 짓이었다.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 6%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지금 원익 P&A도 약간 매수
물량들이 조금 쌓이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테마하고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오늘 하한가 따라잡기라던가 하락에 한번 반등을 노리고 한번 저게 매매해봤지만 경험치 부족과 판단 미스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저의 손실은 마이너스 59.6%까지 커졌습니다. 예. 매매 규칙의 하한가 따라잡기에서 저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매매를 해봤고 예, 그 손실은 너무 컸다. 그러니까 하한가 따라잡기도 정말 기민한 판단력과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매매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마이너스 59.6%가 손실이 납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다시 이제 플러스 9%까지 올려주고 있는데요. 원익 P&A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수량이 10만 주 정도 지금 쌓이고 있죠. 아직 90만 주가 더 쌓여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신성 델타테크가 마이너스 막 플러스 20%, 24%까지 20%까지 가죠. 그럼 이거 이따가 10시쯤 될 때 이 90만 주의 물량들 없어지면서 다시 이거 풀립니다. 이런 어떤 섹터의 주도주와 대장주와 2등주의 그 2등, 3등, 4등, 5등주 막 그런 것들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요. 하여튼 뭐 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뭐 초전도체를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제 거 하한가에 걸어 놓은 것만 오늘 체결되면 오늘 뭐 매매 더 손실이 커지지만 그렇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고요. 초전도체는 그냥 끝났습니다. 하한가 따라잡기로도 이제 더 이상은 추격 매수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끝. 신성 델타테크 뭐 대장주 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막 7%에서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런데 이거 사면 큰일 나요. 이제는 그냥 진짜로 큰일 날 수 있는 좀 그냥 중간에 신성 델타테크를 이 아래에서 잡았으면 이제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더블 딥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다가 끝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제 어떤 뉴스 같은 거 이제 또 하나씩 띄워놓고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이제 개미들 다 물리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탈출하거든요. 이제 세력들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마이너스 59.6% 마이너스 59.6% 손실로 마감하겠습니다. 미수 3.3배 이게 지금 신용 대출 불가 증거금 100% 돼 있는데 증거금이 30이에요 원래 거래가 됐을 때. 근데 그게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한가로 더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한가에 쌓여 있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저는 마이너스 59.6%로 마감한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방종하겠습니다.